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천간에 편관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그 천간에 편관, 그러니까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주가 이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빈천해질 수도 있는 사주가 천간에 편관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귀한 천간에 편관이 있는데 귀하게 되는 경우를 뭐 여러 가지 또 나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귀하게 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시간에 편관이 있는 경우를 많이 귀격의 사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시상일위 편관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주에 여기서 시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주에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주라는 뜻입니다. 시주에 편관이 한 개 있을 때 그럴 때 귀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편관은 그러니까 시주에 있는 편관, 시주의 편관이 한 개만 있으면은 굉장히 부귀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냐 했을 때 순수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편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격국은 대체적으로 편관이 용신으로서 쓰이는 경우가 아니고 상신으로서 작용할 때 그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간의 편관이 있었을 때 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편관격인데도 시간의 편관이 있었을 때 부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나 임수나 신금 이런 것들이 용신일 때도 귀하게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시상일위 편관격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귀하게 됐다, 부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편관이 용신이 아니라 상신, 격국을 이루어주는 글자라는 거죠. 용신이 아닌 용신을 도우는 격국을 이루어주는 글자가 됐을 때 그때를 시상일위 편관격이다 하고 매우 부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주의 시간에 편관이 있기만 하면은 부귀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보통 이제 특히 억부의 형태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가지고 용신을 정해 가지고 사주를 보는 방법을 우리가 억부법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평진전에 소개하고 있는 일반적인 격국의 해석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국적 없는 사주 감명법이죠. 쉽게 말하면은 뭐 이거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용신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억부법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억부법의 형태로 사주를 감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사주의 시간에 이렇게 용신이 있으면 보통 부귀한 격국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사주의 시간에 이렇게 편관이 있을지라도 매우 빈천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연간이라든가 뭐 월간이라든가 이런데 편관이 있어도 여전히 부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사주에서 글자가 어디에 있다는 이유, 그런 걸로 가지고 사주를 감명하면은 사주를 못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사주를 감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어디에 있으면은 뭐 부귀해지고 가난해지고 뭐 이혼을 하고 죽고 아프고 이런 거를 어느 글자가 어디에 하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얘기하면 사주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사주 감명할 때 단식으로 사주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복합적인 8글자와
사주가 대운과 세운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는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디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더라, 뭐 연지에 뭐 술토가 있으면 어떻게 되더라, 일지에 무슨 미토가 있으면 부자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단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일단 맞지도 않을 뿐더러 뭐 소발의 쥐잡기로 어떻게 맞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주 해석의 방법은 아니고 적중률도 매우 낮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주는 반드시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는 8글자 전체를 조화롭게 보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를 해내는 방법은 자평진전에 충실하게 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 다른 이제 삼명통회라든가 이런 이론들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주 감명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평진전에서 사주를 감명하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10년 공부하고도 사주를 못 보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단지 이제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편관이 있다고 해서 부귀하게 됐다. 이 사주도 이렇게 시간에 편관이 있으니까 시상일이 편관이라고 해서 귀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시상일이 편관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시상일이 편관이라고 해서 시간에 편관이 있다고 해서 다 부귀한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시간이 아닌 월간이나 연간의 편관이 있어도 매우 부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편관이 천간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사주의 천간에 편관이 있으면 일단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귀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매우 빈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천간에 편관이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만이 부귀하게 되느냐? 천간에 어디에 뭐 연간이든 월간이든 시간이든 어디에 편관이 있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편관이 일단 천간에 있다면 그 편관은 제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이 되거나 또는 제살이 되는 형태로 편관이 잘 다스려져야만이 부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편관이 잘 제복되면서도 시간에 있다 그러면은 더욱 부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귀격 중에서도 더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시간에 편관이 있고 그 편관이 제복이 된다면 그렇게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은 시간에 편관이 있으면 왜 부귀하게 되느냐? 그것은 시간에 있는 편관이 용신이 아니라 상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시간에 편관이 있는 사주는 대부분 부귀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격국으로 보면은 인수격이나 식상격이나 또는 뭐 월급격이 될 수도 있겠죠. 월급격이나 뭐 양인격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부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편관이 상신으로 작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는 편관이 용신이 아닌 상신으로서 작용하면서 부귀하게 될 수 있는 격국은 인수격이나 식상격이나 월급격이나 양인격이 대표적으로 부귀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격국에서는 그러니까 인수격이나 식상격이나 월급격이나 양인격에서는 시간에 사주의 시간에 만약에 편관이 있다면은 부귀한 격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요것은 이제 현재 이 사주는 썸승상이라는 분의 사주인데 명나라 때 고위 관료죠. 승상이니까 굉장히 요즘에 같으면 총리 같은 거예요. 썸승상의 사주인데 이 사주는 이제 요렇게 지금 시간에 이렇게 편관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연애자평에서 소개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부귀하게 됐냐면 일간이 지금 보세요. 칠사를 쓰는데도 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어요. 지지의 통근을 전혀 못했어요. 이랬음에도 부귀하게 됐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지에 있는 식상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귀한 격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 또 연애자평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밑에 이승상이라는 분의 사주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시상에 묘월의 병화 정인격인데 시상의 편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여기 임수가 이렇게 정임합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매우 부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관이 제복이 됐거든요. 여기 위에 섬승상 같은 경우에는 화국, 이 화국에 의해서 경금이 제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고, 요 케이스는 이제 편관이 이 겁재에 의해서 겁재 합사를 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역시 칠살이 제복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하게 된 케이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밑에 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하나의 그 예시를 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묘월의 을목 걸록격인데 시상에 역시 편관이 있어요. 이랬을 때 정화 식신이 이걸 제복할 수 있어요. 칠사를. 그러니까 화급금으로 제복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역시 부귀한 격국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천간에 편관이 있다. 그 편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편관이 연간에 있든 월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모두 그 편관이 제복이 된다면은 어떤 사주나 다 부귀하게 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그 편관이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더욱 부귀한 격국으로 될 수 있다. 그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편관들은 용신이 아니라 상신으로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에 편관이 있으면서 부귀한 격국으로 될 수 있는 사주는 인수격이라든가 식상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용신이 인수나 식상이나 또는 월급이나 이런 격국에서, 월급이나 양인격이 되겠죠. 이런 격국에서 시상의 편관이 있으면은 그것이 만약에 그 편관이 제복만 된다면은 매우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장상서라는 분이 있어요. 장상서. 이분 사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장상서 사주가 연애자평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주죠. 장상서. 이거는 이제 축월의 기토인데 이 신금이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대사라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식신대사에서 매우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서니까 요즘에 말하면 이제 장관이에요. 장관. 장관급의 고위공직자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의 장관하고 달라요. 장관이 뭐 우리가 보통 육부 뭐 육부 그 다음에 8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부서가 몇 개 있지도 않았고, 거기에 장관이라는 것은 물론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우 부귀한 격국, 지금처럼 뭐 장관이 수십 명, 장관급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되잖아요. 그럴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관급이 한번 되면은 거의 뭐 2년 3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부귀한 격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장상서 사주도 역시 시간의 편관이 있는데, 단지 시간에 편관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부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있는 편관이 식신에 의해서 식신대살로 제복이 됐기 때문에 매우 부귀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상일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제 사주 천간에 편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상일이 편관격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상일이 편관격이 되려면은 시상에 가능하면은 한 자리, 그 편관이 하나만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편관이 있으면은 시상에 있는 편관은 제복이 돼야 돼요. 제복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극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극제. 그러니까 극되거나 제어돼서 설기가 돼서 흉신이 흉신으로서 작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관을 제복하려면 대부분 신왕제왕하는 구조의 사주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섬승상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왕제왕하지가 않고 칠살도 두 개나 있잖아요. 여기에도 칠살이 있고 월간에도 칠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은 무근해요. 그러니까 신왕제왕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칠살이 두 개나 있는데도 승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 여기에 연간에 있는 임수의 역할로 인해서 임수가 이 칠살들을 제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한 거죠. 그러니까 경금이라는 칠살 경금을 설기시켜서 임수 이 편인이 설기를 시켜서 이것들이 더 이상 흉신으로서 작동되지 않게 제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귀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은 사주에 천간에 편관이 있으면은 잘 봐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편관은 반드시 제복이 돼야 되는데 제복만 된다면은 그 편관이 연간에 있든 월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복이 되는 편관이라면 그 편관이 시간에 있을 때 더욱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시상일위 편관격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격국이 부귀하게 되려면 대체적으로 그것은 그 편관이 용신이 아니라 상신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격국에서 성립이 되느냐, 인수격이나 식상격이나 월급이나 양인격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시상 1위 편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매우 부귀한 격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의 천간에 편관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부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관이 있는데도 시상에 편관이 있을지라도 제복이 되지 않으면 빈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식적인 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항상 편관은 제복돼야 되고 이왕에 제복되면 시간에 있으면 좀 더 부귀하게 된다 하는 거, 이게 오늘 공부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간에 편관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